안녕하십니까. 교육구청 미래교육 포럼 하영철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요즘 교육계의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교장 내부 공모제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7일이죠. 교장 내부 공모제에 대한 이 법령을 개정하겠다. 그러면서 입법력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육공무원 임명령 제12조 6항에가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은 공모교장의 자격 기준이 들어있어요. 거기를 보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떤 교육기관이라든지 연구기관,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기관 등등 이런 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에서도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어떤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겠죠. 그런 사람은 교장으로 임명한다. 그때는 거기는 어떤 대상이 어디냐 하면은 특성화 중고등학교입니다. 특성화. 그리고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서 예천계 고등학교, 여기 교장은 교육 경력 아니고 이런 교육 행정 경력, 교육 연구 경력 또는 일반 자치단체 경력 이런 등록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런 데서 근무한 그러한 사람을 학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것이 제 6항의 1조입니다. 그 다음에 2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금 현재 우리가 내부 공모제 얘기가 된 겁니다. 교사로서 이 교육 경력 15년 이상인 사람은 교장으로 임명한다. 이때 제한이 있습니다. 15% 이내의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교장을 평교사가 교장이 되기 위해서 내부 공모제를 지원하고 거기에서 이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요. 교내 학교심사위원회 통과하고 그 다음에 교육청 심사위원회를 또 통과합니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교육감이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교육부 장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새로 지금 현재 입법 예고된 내용을 보면 15년 15%라는 이런 제한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보면 어떻게 이제 결론이 나오느냐. 지금 전국에서 이 교장 내부 공모제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무자격 교장을 교장으로 임명한다고 말입니다. 이런 교장 내부 공모제 대상 학교가 총 약 지금 1,800개 정도 있습니다. 1,800개 정도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 2017년 3월 1일 현재 89명의 교사가 그러니까 무자격 교사가 교장으로 지금 임명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89명이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지금 금년도 이 시도 교육감들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요, 되게 기자회견입니다. 그걸 보면은 이런 내용이 눈에 크게 띕니다. 혁신학교 확대와 교장 내부 공모제 확대, 이 이야기가 눈에 확 들어와요. 다시 말하면 앞으로 혁신학교를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혁신학교.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현재는 1,800개 정도 학교가 대상이 되고 있는데, 교장 내부 임용제에 의해서 교장을 뽑을 수 있는 학교가, 혁신학교가 확대되면은 훨씬 더 많은 학교들이 평교사가 교장이 되는 그런 임용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교장을 평교사가 15년 이상 경력을 가진 평교사가 교장 자격증 없이 교장으로 임명된다. 교육부나
이 시도 교육감들은 뭐라고 하느냐. 젊고 능력 있는 교사들을 뽑아서 교장으로 임명하면은 학교가 좀 더 혁신적으로 변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그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건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사들 중에서 평교사 중에서 우수한 교사를 뽑는다. 이것과 하고요. 현재 교감 자격증을 갖고 현직에서 교감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 중에서 뽑는 것하고 어떤 분이 더 유능하게 학교 경영을 학교장으로서 잘할 수 있겠는가? 이거는 두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지금 현재 우리가 이 교장 내부 공모제가 앞으로 시행되게 되면은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교장을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많은 선생님들. 꼭 선생님들이 교장을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건 아닙니다. 학교에서 학생 교육, 지적인 어떤 교육이라든지 비지적 교육이라든지 모든 것을 열심히 가르치는 선생님. 그리고 보직교사가 돼가지고, 보직교사란 말은, 일반 행정교 같으면 아마 과장급 정도로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이 생활지도 주임이라든지, 주임이라고도 하고 과장이라고도 합니다만, 생활지도 주임, 그 다음에 교무 주임, 또 학생 주임이라고 하죠. 생활지도 주임을. 또 연구 주임, 이런 주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주임들을 또 해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누군가 해야 돼요. 그런데, 교직 생활에서 교사 생활만 15년 경력만 가지면, 자,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어느 선생님이 보직교사를 하겠습니까? 지금도 이 생활지도 주임을 이렇게 뽑을 때는, 임명할 때는 참 교장선생님들이 힘들어 합니다. 누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지원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도서백지 갈 사람이 없습니다. 가산점이라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교장이 되든지 교감이 되기 위해서는요, 점수 순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가산점이라는 것을 따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을 버리고 도서백지에 가서 정말 힘들게 교직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누가 도서백지를 가겠습니까? 갈 필요가 없잖아요. 누가 근무평정을 잘 맞기 위해서 열심히 학생을 지도하겠습니까? 그런 분도 이제 사라집니다. 자, 그러면 누가 또 교육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연구 성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 성적, 그러면은 직무 연수라든지 또는 자격 연수라든지 이런 연수를 받아서 거기서 점수를 잘 받아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구 실적도 쌓아야 됩니다. 연구 실적이라는 것은 교육에 대한 연구를 해가지고 등급 표창을 받는 것이거든요. 1등급, 2등급 이런 거 받습니다. 그게 점수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학원에 가서 석박사 학위를 받는 거, 이것도 연구 실적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누구는 교장이 되기 위해서 또는 교감이 되기 위해서 보직교사를 맡아야 되고, 자기 참 그 낙후된 도서벽지 또는 교육 환경이 나쁜 농어촌 이런 학교를 누가 가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연구하고, 누가 좋은 시험 봐서 좋은 점수 맞으려고 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사라지죠. 그럼 학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교는. 자, 그리고 교장 선생님은 이제 있으나 마나죠. 교장 있으면 뭐 합니까? 선생님들이, 그냥 애들이나 가르치고, 선생님들 어떤 그 자율성에 의해서 학교가 이렇게 경영이 될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그게 바로 혁신학교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요, 우리 교육계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황폐화됩니다. 그리고 지금 교장이 되기 위해서 교감으로서 역할을 열심히 수행하는 우리 교감 선생님들, 상대적 박탈감에 의해서 정말로 괴로워할 겁니다. 그거 뭐 하려고 교감을 합니까? 저도 현직에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교감을 왜 하느냐? 교감 그 직책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장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교감을 하는 것이지, 교장을 못한다 하면 교감은 안 한다. 누구 할 사람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교감 선생님, 현직 교감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 사이에서 학교 경영을 열심히 교장 선생님은 또 배우고, 또 선생님들한테도 배우지, 어떻게 보면은. 이러면서 학교 경영 능력을 길러가는 그 교감 선생님들이, 예? 그런 분들이 교장이 돼야 되는데, 그분들은 이제 앞으로 교장이 되기가 어려워지고, 15년 이상 무자격 교사 선생님들이, 평교사가 교장이 된다는 것. 그것도 15%라는 그 규정 제한이 없애버렸다. 그게 된다 할 때 과연 어떤 교육의 결과가 오겠는가? 이것은 우리가 뭐 심각하니 생각하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건 저희 개인 생각입니다. 지금 아마 교육감들이요, 지금 현재 그 정교조 성향 교육감을 얘기합니다. 13개 시도를 저는 그렇게 지금 대상으로 얘기합니다. 그분들이 보면은 평교사를 하다가 교육감이 된 사람이 몇 있어요. 평교사에서 교육감. 그리고 대부분이 교수를 하다가 교육감이 된 사람이 또 많습니다. 그러면 평교사를 하다가 교육감이 되고 보니까, 야, 평교사도 교육감 할 만하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분들한테 양심에 손을 놓고 얘기해 보십시오. 한번 얘기해 봐라. 정말로 교육감 하기 쉽드냐? 평교사 하다가 교육감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 행정 경력이란, 우리는요, 교육자는 교육 어떤 이론도 중요합니다. 전문성 중요합니다. 근데 평교사는 교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이 길러지지 못했습니다. 그 사실입니다. 행정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교장으로서의 그 경영 능력 또는 그 경험이죠. 경험도 쌓지 못해. 지금 교감 경험을 못 쌓습니다. 그러니까 교장이 되고 나면 어떻겠습니까? 이건 허덕입니다. 그리고 또 교육감이 되고 나면은 교육감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 그 과정이 문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감의 어떤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래야만이 교장 연습을 하고 실습을 하고 교장으로서 역할을 공부하고 배워가지고 교장이 돼야 되지. 평교사에서 갑자기 교장이 되어버리면은 학교 경영에 어려움이 있게 되고, 학교 경영에 있어서 시행착오가 계속 있을 수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교장 공모제는 이게 없어져야 됩니다. 내부 공모제 없어져야 됩니다. 초빙제요? 교장 초빙제는 현재 교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가게 되거든요. 근데 희망해서, 근데 초빙제도요, 그 심사 과정이 중요합니다. 심사의 공정성을 기해야 되는데, 투명성을 기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저는, 교직 생활하면서, 교장 심사를 2번, 3번 해봤구만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3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심사위원장은 2번 했어요. 그런데 이게요, 심사를 해놓고 보면은 그 심사위원들의 그 점수가요, 평점 낸 것을 보면은 정말로 이게 가지각색입니다. 내가 이분은 최하를 주었어요. 60점을 줬어요. 그런데 어느 심사위원은 그분을 98점을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건 뭐를 의미하느냐? 교장을 평가하려면은 교장의 역할을 알아야 됩니다. 교장의 전문성, 교장의 역할, 그러기 위해서는 교장의 경험도 해봐야 됩니다.
실제로 학교를 경영해 봤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학교 경영 계획서를 평가한다? 교장을 해보도 않고 학교 경영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학교 경영 계획서를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교장이 될 사람을 면접을 통해서 그분을 점수를 주게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됩니다. 이건요, 제가 해보니까요, 완전히 형식입니다. 그래서 평가도 참 쉽지 않다, 심사도. 그래서 이 교장 내부 공모제는 이것은 교육 공무원 임용령 이것에서 삭제돼야 됩니다. 이번에 아예 없애버려야 됩니다. 없애고 학교 교사로부터 보직교사, 교감, 교장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교장이 되는 이런 임용제로 이것은 단일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평교사가 이렇게 교장이 된다. 그러면요, 대개 보면은요, 혁신학교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혁신학교가 되게 어떻습니까? 정교조 성향이 많은 학교가 혁신학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교조 교사가 많은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혁신학교 교장은 정교조 교사들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현재 정교조 성향 교사들이 많이 아마 8, 90%는 될 겁니다. 교장으로 임명돼서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결국은 이 학교가요, 정교조 학교하고 비정교조 학교로 나눠져요. 혁신학교하고 혁신학교 아닌 학교 둘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혁신학교가요, 교육과정을 잘 운영한다. 정말로 본질적인 교육 목적을 향해서 또는 미래지향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 그러면 그 잘 운영되는 그 내용, 교육 내용, 또는 그 교육 과정, 이런 것을 일반 학교에다 접목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지 왜 일반 학교하고 혁신학교를 나누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혁신학교를 이렇게 지정을 했다 하면은 학부모나 학생한테 혁신학교 선택권을 줘야 됩니다. 지금 그 자사고나 외고 같은 특목고 같이요. 학생들이 원해야 가야죠. 근데 혁신학교도 학생이나 학부모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전혀 그분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그대로 강제 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혁신학교도 잘하는 것은 일반 학교에다가 모든 걸 이렇게 접목시키면서 연구학교 형태로 놔두고 몇 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일반 학교의 교육을 좀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힘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일반 학교하고 혁신학교 딱 나눠놓고 혁신학교만 지원하고 1년에 1억, 지금은 1억이 좀 못 나갈 겁니다. 하면 6천, 7천 나갈 겁니다. 다른 학교는 없어요. 왜 혁신학교만 그렇게 많이 보조를 합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혁신학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혁신학교가 이제 확대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아마 확대할 겁니다. 모두. 정교조 성향 교육감들은요, 무조건 혁신학교 확대합니다. 그리고 교장 내부 공모제 실시합니다. 그래서 정교조 성향 교사들을 많이 교장으로 임명합니다. 결론은 뭐입니까? 교육 문제를 교육 논리로 푸는 것이 아니고 정치 논리로 푸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내 사람이 많이 되죠. 힘이 세지죠. 자, 이거 제가 좀 극단적으로 얘기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점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교장 공모제 27일 날 지금 12월 24일 날 지금 교장 내부 공모제 지금 이야기를 했고 지금 2월 5일까지 우리가 의견을 제출하도록 돼 있을 겁니다. 2월 5일까지. 그 후에 아마 이 결정이 날 걸로 봅니다. 그러나 입법 예고된 이 법령이 저는 통과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교육이 정말로 열심히 학교에서 노력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보직교사, 교감을 거쳐서 교장이 되는 그런 교직 풍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